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편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주디는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자, 오늘은요, 저희가 좀 이 내용이 길 것 같아서 빨리 좀 가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북한 앞바다에 있는 원유 개발을 하기로 북한하고 합의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은 광고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ARS 1870248 좀 유료 독자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저희가 한미역사문화연구원 우리 두 번째 채널에도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이 영상 삭제될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우리가 말만 하면은 방송 송출 못하게 3주를 틀어막아 버리더라고. 그리고 삭제해 버리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이 영상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여러분 채널에 유튜브 채널에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모든 거 다 그냥 저작권 다 풉니다. 저작권 공개합니다. 자, 빨리 들어갈게요. 자, 지금 2019년 1월 23일자 기사인데, 미국이 남포 앞바다의 유전 개발을 하기로 북한하고 합의를 했다는 게 나오고, 중국이 극력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이 신동아 기사에 보면은 미중 무역회담에서 협상 테이블에 미국이 이 이야기를 올렸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한 600억 배럴 정도 묻혀 있는 게 아니냐 하고 이제 추정하는 게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발해만 해도 약 한 200억 톤 정도, 중국 전체가 약 한 30년간 쓸 수 있는 양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중국 쪽 애들이 추정한 자료니까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국토전략TV라는 걸 보시면 인공섬이 발견됐대요. 서해 북한 앞바다에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만난 다음에 판문점에서 만났죠. 만난 다음에 미국 비방하는 선전물이 평양 거리에서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LA 타임즈와 영국 인디펜던트 지에서 보도한 걸 따르면 평양으로부터 약 130마일, 약 한 240km 떨어진 요 화살표 되는 요 어느 지점에 인공섬이 건설되는데, 이 인공섬을 지금 여기 언론에서는 군사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왜? 여기다가 뭘 하겠습니까? 여기다가 휴양지를 지을 건 아니고, 여기 석유가 있으니까 석유 지키려고 군사시설, 미사일 기지를 짓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압록강 하구에도 이렇게 섬이 발견이 됐는데, 이거 구글 지도에서 찾으면 이 지역에 섬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매립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리고 지금 신도, 황금평, 압록강 하구를 또 지금 북한이 막 개발하고 있답니다. 얘들 먹을 쌀도 없는데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걸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서안만 유전이 있고 발해만 유전이 있는데, 영국의 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북한에는 석유가 한 50억 배럴 정도 규모가 된다. 그렇다는 거. 하여튼 지금 중국이 북한 보고 야,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마라고 계속 압력을 넣는 게 왜 그러냐면은 서해안만에서 유전에서 기름을 빨아 당기면 발해만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발해만에서 땡겨 올 수 있는 채굴할 수 있는 석유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북한한테 압력을 넣는데, 북한이 2018년에 미국하고 개발하기로 이제 합의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 앞전에 보시면은 유노칼이라는 미국의 한 9위 정도 되는 석유 개발 회사를 중국 해양 석유 총공사가 인수를 하려고 2004년도부터 타진을 했는데, 결국 미 의회가 틀어막아 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얘들이 자기들 독자 기술로 해저의 유전을 개발하다가 대련 앞바다, 베이징 앞바다 여기서 사고가 나 가지고
기름 이렇게 철철철 막 새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른 방송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을 겁니다. 미국이 장상곳에 미군 기지나 미사일 기지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은 북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류를 틀어막아 버리면은 이 중국이 말라 비틀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육군 기지를 갖다 놓는다 하면은 육군이 헬기 타고 산동반도나 요동반도로 건너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련까지 290km, 뭐 산동반도까지 209km인데 이 지금 장산곳보다 더 전방에 서해 바다, 이 중국 코앞에다가 그 미사일 기지를,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미사일 기지를 짓고 있다. 근데 거기다가 미사일 뿐만 아니라 뭐 다련장포 이런 거 갖다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발발발 떨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백령도 공항 건설에 탄력이 붙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50인승 여객기가 이착륙을 한다는 거죠. 민군 겸용공항 2026년에 완공을 한다는데 활주로가 저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활주로 방향인데 대련하고 290km, 북경까지 745km인데 이 지금 이게 중국이 왜 이거를 두려워하냐면 한국의 FA50이나 KF16은 작전 반경이 짧아가지고 수온에서 뜬다고 하면 북경까지 때리고 폭격을 하고 돌아오기가 조금 버거워요. 그런데 새벽에 저기 백령도에 들어가가지고 기름을 공급받은 다음에 새벽에 출격을 하면은 그 장거리 폭격 미사일, 그 지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그 타우루스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 한 4거리가 500km 되는데 그걸 조금 줄여가지고 이제 그 한 400km 정도까지 줄인다고 하는데, 그런 걸 달면은 FA50 같은 이런 작은 비행기도 베이징을 폭격을 할 수가 있고 북중국 전체를 폭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령도 공항이 국방부나 국토부 심의를 통과했는데 기재부에서 야 예산 없다, 돈 없다 해가지고 2020년 12월 30일 날 취소가 됐다는 거죠. 돈이 없대요. 이게 지금 뭐하고 똑같냐면은 중국 입장에서 느꼈을 때는 그 쿠바 미사일 위기하고 똑같습니다. 케네디 정권 때 소련이 핵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배로 실어 가지고 쿠바에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미국이 뭐 핵전쟁, 케네디 정권이 핵전쟁까지 뭐 불사한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뭐 놀래 가지고 철수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한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 미사일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미사일이 뭐 다른 나라 어디 중국을 때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지금 짜증나고 발발 떠는데 뭡니까 그 서해 앞바다 섬에다가 인공섬을 만들고 중국 코앞에다가 거기다 뭘 설치하겠어요? 방사포는 그게 뭐 순식간에 뭐 몇백 발이 떨어지면은 뭐 대련 그 항구 초토화 될 거 아닙니까? 그 항공모함 기지 있는데 대련에 중국 항공모함 기지가 있고 그 항공모함 건조하는 조선소가 있어요. 그 대련에 그 포탄 떨어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답답하지. 그러니까 지금 쿠바 미사일 위기보다 더 지금 불안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또 뭐가 있습니까? 한국의 백령도에다 공항 지으면은 그 한국에 뭐 조그만 소형 비행기들도 와가지고 폭탄 떨어뜨리고 가고 하면은 지금 이 쿠바 미사일 사태보다 중국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 공포는 더 큰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미국은 그나마 돈이라도 있었고 힘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중국은 달러 없지, 돈 없지, 식량 없지, 에너지 없지, 안에서 폭동일 나지. 그런데 지금 코앞에 방사포 들어오지, 뭐 그 전투기 활주로 들어서지, 돌아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뭐 북한은 신형미사일 만들었다 하지, 한국도 신형미사일 만들었다 하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느끼는 공포가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를 2002년작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셔야 된다. 이거를 봐야지 지금 미 대선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왜 뭔가 반역법 가지고 다 잡아들일 것 같이 하다가 왜 그만두고 물러났는가, 물러나는 것처럼 보였는가,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썸 오브 올 피어스라는 영화인데, 이 미국의 영토 안에서 러시아에서 조립된 핵폭탄이 담배 자판기로 둔갑이 되어 가지고 미국으로 배송이 돼 가지고요, 그 경기장 안에서 터져요. 경기장 안에서. 이 볼티모어에서 슈퍼볼 개막전 하는데 경기장 안에서 터져 가지고 그 대통령이 그거 보러 갔다가 대통령이 차에 탔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핵폭풍 때문에 차량이 막 뒹굴뒹굴 뒹굴고 막 그런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토 안에서 핵폭탄이 터진 영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인공 박사가 그 뭐야 그 저기 그 요원들한테 야 대통령은 안전한가 그거를 물어보니까 예 프레지던트 이즈 세이프 안전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안전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 안전하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요. 나중에 그 하이튼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 텔레그램 메신저를 쭉 쓴 게 그 방송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대통령은 안전하다. 그거를 강조를 해요. 그리고 비상방송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거는 좀 뒤에 할게요. 그리고 이거 1997년작인데 이건 피스메이커입니다. 이 뭐 세르비아계 민족주의자가 그 핵 배낭을 이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핵 배낭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나오니까 핵무기를 이 핵 배낭에 넣어 가지고 이거를 들고 외교관 이 사람 외교관인데 외교 공간 그 핵낭 배낭에다 넣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온 다음에 세르비아인가요? 뭐 하여튼 가지고 온 다음에 그거를 뉴욕에서 터뜨리겠다고 이제 들고 뉴욕 시내를 핵 배낭을 메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잡으러 뛰어가는 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걸 같이 봐야 됩니다. 이 박상우의 문명개화 여기를 보시면 조지아와 테네시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했다. 워싱턴 DC에도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했다. 이게 뭡니까? 미사일로 폭격을 하겠다는 그런 사전 징후가 발견이 됐든지 아니면 그런 협박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 봐야 된다. 충분히 그 미국의 영토 안에서 핵폭탄이나 미사일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방송 아까 박상우 그 방송에 보면은 그 트럭이 발견됐다. 수상한 트럭이 발견됐다 하는데 그 트럭 지금 트럭에서 발사가 이렇게 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싣고 가다가 발사할 수도 있고 배에 화물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장해가지고 싣고 오다가 발사할 수도 있고 뭐 철도로 싣고 가다가 발사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미사일이 배치됐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 요격 미사일을 갖다가 그 각 도시마다 주요 도시 워싱턴 DC에다 배치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증강 배치되는 현역 연방군은 화생방 요원들과 트라우마 대응 전문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이야기하고 지나가시는데 여기 원문을 보니까 케미칼, 바이올로지컬, 뉴클리어, 그리고 레디올로지컬, 뭐 익스플로시브 있는데 이게 화학, 생물학, 핵무기, 뭐 방사선, 폭발물, 화학무기는 뭐 사린가스 이런 거 있겠죠. 그 생물학 무기는 이 잠복기가 있는 뭐 탄저균이라든지 뭐 지금 사실은 이 우리 전염병 겪고 있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그 생물학 무기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나중에 그 덜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덜락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해병대가 그 미사일 기지 가가지고 화학탄을 갖다가
미사일을 가져와 가지고 막 미 정부에다 협박을 해요. 야, 우리 뭐 명예를 뭐 높여달라 뭐 협박을 하는데, 그 미사일이 그 안에 화학탄이 든 미사일이 하나가 터지면 도시 하나가 전부 다 쑥대밭 되는데, 그 미사일이 확 날아가다가 저기 바다에 추락하고 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컨테이너 같은 박스에 미사일이 들었다면은 그 안에 화학탄이 들었는지 뭐 핵폭탄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서 이제 대통령을 협박을 한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합참차장 존 하이튼 장군의 텔레그램 메시지인데요. 나중에 박상우 문명기하를 꼭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비상방송 시스템, 대통령은 안전하다. 딥스테이트도 알게 될 것이다. 전세계가 듣게 될 것이다. 진실은 전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은 안전하다. 아까 뭡니까? 그 핵폭탄이 터졌을 때 그 영화 주인공이 나오면서 야, 대통령 안전하냐? 그거 먼저 물어보면 요원들이 야, 대통령 안전하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제가 캡션을 안 떴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협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위협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안전하다고 이 뭡니까? 합참 차장 존 하이튼 장군이 뜬금없이 텔레그램 메시지 대통령은 안전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대통령은 늘 안전한데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협박을 당했다는 거지. 뭐로 퇴임 안 하면 뭐 이런 핵폭탄이나 화학탄 이런 걸 쏘겠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바이든을 체포하면은 뭐 이런 걸 폭파시키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가 작동이 되고 있다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핵폭탄이 터지는 그 영화에도 보면 비상방송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리누드 변호사가 야, 물 챙겨라, 식량 챙겨라, 랜턴 챙겨라, 뭐 배터리 챙겨라, 뭐 라디오 챙겨라, 식량 충분히 챙겨라, 한 10일 이상씩 챙겨라, 뭐 이런 이야기들 끊임없이 트럼프 측근들이 그런 걸 했다고. 그리고 우리는 단순하게 그게 폭동이 일어나고 하면은 집 밖에 못 나오니까 그런 걸 챙겨가지고 집 안에 있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보세요. 이거 심슨 만화인데 2021년 그 1월 20일 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방독면 끼고 있다고. 뭔가 화학탄이 떨어졌든지 아니면은 그 뭡니까 저기 뭐 불바다가 됐어요. 불바다. 미사일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뭐 핵폭탄이 떨어졌으면 이 집도 안 남았겠지. 미사일이 떨어졌든지 뭐 화학탄이 떨어졌든지 지금 뭐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안전하다. 아, 뭔가 협박을 당했겠구나. 그래서 트럼프가 반란법 가지고 다 체포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인 그런 요건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너무 허무하게 물러났구나. 왜? 자기 나라 국민들 사랑하니까 살리려고 내가 물러나야지. 그래서 물러난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진짜 물러났냐고 일단 뒤로 보면 나와요. 끝까지 보세요. 그 제가 저희 방송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올려달라고 하는 게 이 방송도 삭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세컨드 채널 한미역사문화연구원에도 이 방송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좀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방송에도 좀 올려놓으십시오.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 하냐면 지금 저희가 3주를 방송을 경고를 송출 중단당했습니다. 그리고 올렸던 방송을 다 삭제당하고 뭐 그랬어요. 그 지금 이 신인기훈의 국방TV 여기 보시면 트럼프가 핵전쟁 지휘기 타고 텍사스 행 정황이 있다. 최후의 카드 군 투입 수송 가나, 이 방송인데 이게 영상을 들어가면 삭제된 걸로 나옵니다. 그 구글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구글에서 그 둠스데이 비행기 이거 검색을 하면 저 이미지가 떠요. 저 이미지 그 신인규 국방팀이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영상이 없어. 삭제된 걸로 나와. 내가 그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영상이 안 보여요. 삭제한 것 같아.
뭔가가 지금 있다는 거지. 핵전쟁 관련 이야기가 나오니까 삭제를 했다는 거는 핵전쟁 혹은 핵 위협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에 내부가 이 핵전쟁 지휘기가 내부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는 이렇게 뭐 혹처럼 톡 튀어나왔고 이게 4대가 있는데 그 에어포스 원 그 대통령 전용기가 뜨면 이게 항상 뒤를 따라간대요. 그리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도 한 대는 그 상공에 이 백악관 상공에 저 워싱턴 DC 상공에 늘 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돌아오겠다 한마디 하기고 이 에어포스 원이 갔어요. 가니까 그러면 뒤에는 그 핵 저 전쟁 그 지휘기 둠스데이 저게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니까는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마이웨이 부르고 이제 트럼프가 집에 가니까 CNN 기자들이 막 깔깔대고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취임식 날 핵가방이 2개라. 한 개는 바이든이 들고 가고 한 개는 트럼프가 들고 가고 누가 진짜를 들고 왔는지 모른다. 그런데 핵가방이 트럼프를 따라 플로리다로 갔다가 돌아왔대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쪽에서는 이 핵가방을 갖다가 트럼프가 갖고 있는 핵가방을 취소시키겠다 하는데 누가 들고 있는 핵가방이 진짜 핵가방인지를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이 결말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독자유통일당 TV입니다. 거기 가시면 11월하고 1편, 2편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인데 이분 변호사죠. 또 미국에서 그 변호사 공부도 하시고 했는데 미 국가정보국이 11월 대선에 외세 개입이 있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중공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중국 분석가들은 중국의 행동을 부당한 영향이나 간섭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저했다. 이게 보고서 원문입니다. 이들 분석가들은 중국에 대한 분석을 꺼리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나는 우리의 정보기관이 그러한 정책들을 뒷받침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2020년에 중공이 개입을 했어. 그런데 CIA 등 그 지도부 및 정보 분석가들이 중국의 선거 개입 분석 결과를 철회하도록 정보 분석가들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세척 분량의 서한을 정치적 고려나 압력과는 무관하게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 출처에 근거할 때 중공은 2020년 미 연방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언급을 했고 이거를 의회에다가 3쪽짜리 보고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에포크 타임즈나 이런 언론에다가 원문을 다 뿌렸고 한국의 그 에포크 타임즈도 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세 개입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거는 이게 긴급 행정명령 반란진압법 계엄령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좀 더 보시면 트럼프가 2018년 9월 12일 날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그 미국의 선거에서 외국의 간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모든 개인과 기업의 자산을 몰수하는 그 법의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거는 자산만 압류하지 사람을 잡아들이질 못한다는 거야. 사람을 잡아들이려면 헌법 2조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해야지 영장 없이 다 잡아들일 수가 있고 사법권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엄령보다 약간 약하지만은 반란 진압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효과는 계엄령하고 비슷하다. 여기를 쭉 보시면 이제 반란 진압법이 뭔가를 또 이렇게 그 고영일 기독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님이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평소에는 이 연방군을 투입을 할 수가 없는데 그 폭동 진압법이 발효가 되면은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연방군 투입이 가능하고 주지사의 요청이 없이도 시위 현장에 군을 투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에 이제 이게 발효가 된 게 92년 LA 폭동 때인데 그때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연방군이 투입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워싱턴 DC에는 3만 명이 배치가 됐는데 이거는 그 워싱턴 DC의 그 시장이
요청을 했으니까 그 요청에 따라 가지고 들어간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주요 도시인 저기 메릴랜드, 플로리다, 미시간, 조지아, 펜실베니아, 뉴욕, 캘리포니아, 여기는 반트럼프 진영 아닙니까? 그리고 폭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력이 배치가 됐다는 거는 이 반란 진압법이 지금 발효가 돼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반란 진압법이 발효 중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현 상황이. 자, 그리고 이머전시 그 경보 시스템, 그 비상 경보 시스템도 가동 중인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CNN 방송이 끊겼다, 이런 이야기, 어디가 정전이 됐다, 이런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어디 인터넷이 안 된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온 거 보면은 이런 비상 방송이 지금 테스트 방송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링컨이 전국적으로 계엄 선포를 해가 4만 명을 잡아들인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엄령이 아니면 이 딥스테이트들을 잡아들여 본들, 그 딥스테이트에 의해 가지고 장악된 사법부에 의해 가지고 전부 무죄가 되니까 이 체포가 불가능한데, 트럼프는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잡아들이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엄의 효과가 있는 반란 진압법을 발효를 해버리면은 사법권, 의회의 권한, 주정부의 권한이 모두가 정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 퇴임하기 전에 그 군 장성한테, 야, 지난 12년 동안 그 선거, 부정선거 있었는지 전부 조사해봐, 뭐 그런 것들, 이상하게 알 수 없는 명령들 다 내리고 그냥 가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똥을 뿌리고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추정을 해서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면 계엄 폭동 진압법이 발효가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폭동 진압법 혹은 반란 진압법, 이게 발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반역자들을 체포 기소할 때까지 현재 대통령의 임기가 무기한으로 연기된다는 거예요. 무기한. 그러니까 1월 20일 날 새로운 취임식을 하지 않아도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직이 자동으로 유지가 되고 다 잡아들일 때까지 연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이 부정선거의 당사자고 국가 반역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퇴임을 하는 것처럼 피해줘도 피해주는 게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속단 말로. 자, 이거 보시면 사진을 보세요. 트럼프가 앉아있는 뒤에 사진을 보시면 뒤에 배경이 나무입니다. 숲이죠. 그리고 또 창문 틀이 두꺼워요. 그리고 백악관을 트럼프가 집무실을 단장했는데 38억 들었다, 기사도 있는데, 여기도 창문 틀이 두껍고 뒤에가 나무입니다. 숲입니다. 숲. 그런데 워싱턴 화이트하우스가 운영하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 운영하는 유튜브 공식 채널에 보면은 이 바이든이 앉아있는 영상이, 기자들하고 기자회견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2분 55초짜리 영상인데, 이거를 보면 왼쪽에 트럭이 보입니다. 트럼프가 앉아있는 뒤에는 나무가 보여야지 정상이고 두꺼운 창틀이 있어야 정상인데 창틀이 가늘죠. 그리고 트럭이 있죠. 트럭이 있으면 어찌 됩니까? 뒤에서 대통령 뒤통수 저격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백악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악관이 아닌데 딴 데 세트장에서 찍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지금 백악관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렸다는 거예요. 왜?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더 볼까요? 바이든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자가 있습니다. 기자 머리가 보여요. 그리고 여자 기자가 또 나와. 뒤에는 트럭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그 캐논 카메라를 목에 건 기자가 또 나옵니다. 아니, 이 2분 몇 3분이 안 되는 영상 하나, 5분도 안 되는 영상 찍는데, 대통령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들이 싸가지 없게 대가리 쳐들고 나온다고? 그것도 3명이나.
영상을 보면은 기자가 막 질문하고 샤타가 착각착각하고 바이든이 뭐라 이야기해요. 뭐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잘 안 들리지도 않아. 그런데 그 5분도 안 되는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찍는데 기자들이 벌떡 일어나가 나오고 저거를 커트 안 하고 다시 안 찍고 저 영원히 기록에 남고 역사에 남는 건데 저 기자가 3명이나 저 머리 쳐들고 나오는데 저거를 그대로 영상을 올린다고? 그리고 뒤에 트럭이 있으면 저거는 그 짝퉁인데 뒤에 트럭이 있으면 저 짝퉁인데 백악관이 아닌 데서 기자회견을 해놓고 기자회견을 백악관이 아닌 데서 기자회견 하는 거를 촬영을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야 이거 기자회견장이 맞냐고 의심할까봐 기자들이 실수로 일어나는 것처럼 계속 하나 둘 셋 일어나면서 야 여기 캐논 목에도 걸고 야 기자들이 찍었다 이런 식으로 쇼를 한 거예요. 왜 백악관이 아닌 데서 촬영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꾸미냐고. 그리고 이런 영상을 갖다가 유튜브 채널에 공식 채널에 백악관 공식 채널에 왜 올려놓냐고. 뭔가 지금 바이든이 이상하다는 거야. 더 볼까요? 그리고 BBC나 외국 언론에 그 보도자료용으로 뿌린 배포한 사진에 보면은 창틀이 두꺼워요. 그 뒤에 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백악관에 찍은 거 맞아. 그러니까 바이든이 백악관에서 사진 한 장 찍고 한 장 찍는 거 그거는 뭐 진짜인 것 같고 나머지 그 기자회견하고 뭐 이런 거를 찍어가지고 가짜로 어디선가 찍어 놓은 거를 갖다가 저기 백악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거지. 그래 봐야 된다. 더 웃긴 거 보여줄까요?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 화이트하우스라고 써있는데 이 영상은 백악관 유튜브 채널에 가서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 근데 이건 또 어디서 찍었다는 거야. 트럭. 이번에 트럭이 보이죠? 하늘색 트럭이에요. 이거 보니까는 뭐 그냥 원목이나 뭐 아니면 건초 더미 싣고 다니는 농촌에서 많이 보는 트럭 같은데 이거 중앙일보가 보도한 사진에도 트럭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YTN이 생중계한 사진에도 트럭이 보여요. 저 트럭에서 대통령 뒤통수에다 대고 저격총으로 쏘면 대통령 죽을 거 아닙니까? 백악관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에. 근데 왜 이런 거를 지금 이건 MBN이고 왜 이런 영상을 뿌려야 되죠? 이건 ABC 뉴스인데 이 영상이 백악관 공식 홍보 채널에 없어요. 그러니까 백악관 공식 홍보 채널에는 아까 그 왼쪽에 사진 왼쪽에 그 자동차 있는 그 사진 있죠. 그걸로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기자들한테 방송국에 배포한 또 그 짧은 영상에는 저 하늘색 그 저기 하늘색 트럭이 있는 영상을 찍어 돌리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냥 공식 사진을 배포하는 거는 실제 백악관에서 찍어가지고 한 장 찍어가지고 또 돌리고 왜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합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그거를 생각해. 바이든이 자기 고향에서 여기 그 백악관으로 오는데 저는 뭐 저 지리를 모르는데 저기 제가 지금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비행기 타면 한 30분밖에 안 걸린대. 그러니까 대구에서 서울 오는데 30분 아닙니까? 근데 그 비행기 타기 전에 연설한 거 보면 막 죽으러 가는 것처럼 눈물 흘린다고 막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왜 기쁜 날인데 그러면 내가 죽으면은 뭐 내 고향 뭐 어디에 고향이 생각나고 뭐 내가 죽으면 어쩌고 꼭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막 눈물 질질 흘린다고. 왜? 이상하죠? 근데 영상을 저렇게 이상하게 엉뚱한 데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이상한 짓을 했어요. 뭔가 이상해. 그런데 바이든 차량이 지나가도 군인들 경례도 안 하고 다 뒤돌아 있다. 어떤 사람은 침 뱉고 대통령을 인정 안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미국 매체가 바이든 취임식 요거는 신세계 TV에 나온 겁니다. 그 바이든 취임식을 위해 파견된 군인들이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을 명령받았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이든이 자기가 국권 통수권자 같으면 자기를 지켜주러 온 사람 이런
그 병사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쫓아냈다는 거는 지금 바이든이 정상적인 그 대통령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신세기 TV 가셔가지고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트럼프한테 군이 예포를 했다는 거는 이 군권이 아직까지 트럼프한테 있구나. 군대가 트럼프한테 충성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쪽에서 그 뭡니까 저기 지금 국방장관 대행한테 야 우리 이 국방 관련 자료 달라니까 자료 못 주겠다고 거부를 했어요. 뭐 또 NSA 거기도 막 자기 사람들 막 심어놔버려 트럼프 사람 심어버리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 2년인가 임기가 있는데 그 2년 동안은 이 사람 자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핵가방은 트럼프가 들고 가버렸고 이거 왜 이러지 했는데 바이든이 아까 영상을 보면 그 가짜인 것 같으면 지금 바이든이 정상적인 대통령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그 군권을 못 주겠다 그 군 정보를 못 주겠다 하는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지위에 있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 혹은 뭐 지금 있는데 조만간에 잡혀가든지 대통령의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지켜보고 듣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전하지만 저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핵공격이나 뭐 이런 것들 뭐 화학탄 이런 공격들이 있을 거다. 네가 빨리 사퇴해라. 그리고 바이든 체포하지 마라. 체포하면은 그런 거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을 수도 있고 트럼프는 그거를 바꿔서 사랑하는 내 국민들을 지켜야 되니까 야 우리 민병대 여기 오지마 민병대 오지마 다쳐 집에 들어가 있어. 그렇게 하고 자기가 물러나는 거죠.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물러난 게 아니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반란 진압법이 발효가 됐고 그 수괴들이 다 잡힐 때까지는 현직 대통령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리누드나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랜턴 챙겨라 뭐 저기 식량 챙겨라 물 챙겨라 배터리 챙겨라 라디오 챙겨라 끊임없이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합참 차장 그 사람은 뭐 거의 30번이 몰다 하고 저기 그 메시지를 올리는데 그 메시지를 보면은 뭐 마태복음 10장 34절이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이번 주말에는 뭐 교회를 가야 됩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이상한 이야기. 뭔가 작전을 하겠다는 일요일날 작전을 하겠다는 건가? 암호인가? 잘 모르겠어요. 이번 주말엔 꼭 교회를 가야 된대. 꼭 교회를 가래요. 안 온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뭘 했습니까? 대통령은 안전하다. 뭐 비상 방송 이야기하고 딥스테이트도 알고 그들 일도 알고 있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 전 세계가 깜짝 놀라야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뭔가 작전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가방이 트럼프를 따라 플로리다로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 지금 그 실제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우리가 이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군권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군권을 안 넘겼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증거로 봤을 때는 명백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군인들한테 군 장성한테 약 12년 동안 그 부정선거 있었던 거 다 체크해봐 뭐 이런 이야기들 좀 하고 갔는데 그 과거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퇴임을 할 때 한 2시간 정도 일찍 퇴임을 하니까 공백이 생겼다는 거예요. 2시간 대통령 공백. 그러니까 그 핵 배낭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고향까지 갔다가 오면은 이게 한 7시간 8시간
걸리니까 거의 한 5시간 정도, 대여섯 시간에 핵배낭이 없는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키신저 박사, 뭐 제가 알기로는 키신저 박사인 걸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퇴임하는 닉슨한테는 가짜 핵배낭을 주고, 뒤에 오는 포도 대통령인가요? 뭐 하여튼 그 후임 대통령한테는 진짜 핵배낭을 주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게 가짜 핵배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지금 군권이 지금 트럼프한테 지금 있는 걸로 보이는 것 같으면 핵배낭 바이든한테 준 거는 가짜를 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계속 이런 방송하면 자꾸 차단시키고 하니까 유튜브 여러분 채널에 계속 다운로드 받아서 올려놓으라고 하는 거고, 제가 한미역사문화원에도 채널에 별도로 올려놓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아무튼간에 그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면 하여튼 저희 입을 막기 위해 가지고 3주를 방송을 못하게 송출 중단시켜버리고,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죄로 저를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이 그랬습니다. 그 지금 또 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말도 안 되죠. 검사한테 가가지고 이게 고소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거가 다 나왔다고 다 보여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해놓고 또 재판에 회부했어. 그러니까 저 입을 틀어막으려고 지금 왜 이렇게 그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5분 10분짜리 그냥 신문에 나온 거 읽어주고 방송하고 하니까 전체적인 흐름 맥락을 모르는데, 저는 방송이 좀 30분 40분 길죠. 긴데 이거는 맥락을 알잖아. 맥락을 한 번 보면 맥락을 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맥락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맥락을 알면요 성동격사에 안 당하는 거죠. 성동격사를 깨버리는 거지.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엊그제 어젠가에 그 방송한 거 보면 바이든 시대라고 해가지고 제목을 해놓고 한국의 몸값이 폭등하고 있다 뭐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걸 깊이를 못했어요. 캐치를 못했는데, 이 자료들을 방대한 자료들을 처음부터 다시 다 보니까는 대통령이 안전하다 이런 메시지 뭐지? 그때 피스메이커, 그때 그 핵폭발하는 영화 갑자기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분석하고 생각을 하려면 골방에서 맨날 며칠을 들여다보고 앉아서 또 들여다보고 CIA, FBI 그런 영화 작전하는 거 다 보고 군사 관련 뭐 서류, 논문 뭐 이런 책 저런 책 온갖 것, 또 뭐 역사 뭐 빨갱이들 책, 공산당 뭐 교범 이런 것들 다 봐야 돼. 내가 왜 나 저 항해사 한국해양대학교 항해과 졸업하고 저 53기입니다. MT4A 53기고 저기 배 타고 항해사 했고, 저기 서울시청 공무원도 했고, 국비 지원받아서 중국 유학도 갔다 오고, 저 속된 말로 저 나름 엘리트로 돈 잘 벌고 했는데 왜 내 여기 와서 이런 거 분석해가지고 저기 국민들한테 이거 가르쳐드리고 막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소임을, 하나님의 무슨 소임을 저한테 주셨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걸 분석을 해내니까는 그 저기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유튜브 다운로드 받아가 여러분 채널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저 자발적 유독자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맨날 며칠을 들여다보고 이거를 분석을 하고 정말 방대한 책을 쌓아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 이런 책, 뭐 이런 책,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다 봐야 됩니다. 왜냐면 한 줄의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하면은 저런 걸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책 이런 거 갖다 놓고 계속 봐야 돼요. 보다 보면요 처음 한 번에는 눈에 안 들어오는데 몇 번을 계속 보고 그냥 보다 보면은 그게 딱 어느 순간 영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지루한 작업이고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여러분께서 자발적 유독자가 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뭐 저희가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 이호도에서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복음통에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의 이야기 시멘스 클럽 고영일 성사군의 시멘스 클럽 촬영해가지고 저희가 또 방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